안녕하세요. 저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경희대학교에 입학한 경희대 경영학과 19학번 김민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통해 경희대학교 입학한 경영학과 19학번 강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른괴 전형 1, 그중에서도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전형을 해서 여기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한 19학번 손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18학번 박도훈이고요. 고교연계로 최종 합격하게 돼서 입학을 했습니다. 저희가 합격한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내신과 서류, 자소서 생기부를 복합적으로 보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1차에서 서류를 100%로 봐서 3배수를 선발하고 2차에서는 방금 1차의 서류 70% 그리고 면접 30%로 이루어져서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우선 이 고른괴 전형 자체가 뭔가 다양한 계층들에게 따로 진학이란 걸 할 수 있게끔 뭔가 어떤 사회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건데, 저는 특성화고를 나왔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취업을 하는데 저는 진학의 뜻이 있어서 진학을 하려고 했었고, 저는 회계나 뭔가 상업, 경제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따로 배려를 해줘서 특성화고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해서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전형입니다. 제가 합격한 고교연계 전형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성적 50, 서류 50 이렇게 되고, 네오르네상스랑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장 추천을 학교에서 5명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면접이 없어요.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입시할 때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한 17대 1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교연계 같은 경우는 4.5대 1 정도. 네, 저 고등학교 내신은 경희대학교 기준으로 1.849, 1학년 1학기 2.8, 2학기 2.5, 그리고 2학년 1학기 1.8, 2학년 2학기 1.7, 3학년 1학기 1.5로 이렇게 쭉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네, 제 고등학교 내신은 1학년 때 2점 후반, 2학년 때 2점 초반, 3학년 때 1.0을 찍으면서 계속 상승 곡선을 유지했습니다. 1학년 때 평균 전체 등급이 국영수 4로 기준을 해서 한 2등급이 나왔었고, 2학년 때는 1등급대를 좀 많이 받아서 1.5등급 정도 평균 등급을 받았었고, 3학년 때는 최종적으로 1.3등급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경희대 오게 됐습니다. 저는 대신 상승세는 아니고 최종 내신이 한 1.38에서 1.42 정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1, 2, 3학년 내신이 거의 1.4, 1.4, 1.4 이렇게 비슷비슷했고, 주요 과목 중에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수학이 좀 약해서 1학년 때만 1등급을 받고 그 이후로는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학 하다 보니까 제가 영어, 수학, 경제를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처음에 수학이 저 5등급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쭉 상승 곡선 그렸고, 영어도 3등급, 2등급, 1등급. 그리고 또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학생부 종합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수강 인원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수강 인원이 작아서 등급이 안 나왔다 이런 건 딱히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감안해서 평가. 네, 저는 일반고다 보니까 다른 일반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모두와 똑같을 거예요. 생활기록부는 그냥 학교 생활하는 거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많이 하면 좋은 거는 일단 자소서에 쓸 소재가 굉장히 많아져요. 자소서는 소재 싸움이고 이제 자기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그 소재를 학교 생활 내에서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동아리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하나밖에 안 했어요. 경제 동아리를. 근데 주변 학교 보니까 다른 친구들 막 3, 4개씩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동아리를 한 4개 정도 했었고, 3, 4개를 하면 다 조금밖에 활동을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돼서 솔직히 입학사정관들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아리 활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걸 추천하는 게, 동아리 활동 그 기재란이 바이트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다 해도 다 기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쓰면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밖에 기재 못하니까, 그래서 한두 개 진짜 깊게 파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특기 세특 같은 경우는 좀 꿀팁 중 하나가, 이제 교과들 쌤이랑 친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교과 쌤이랑 친해지면 만약에 제 진로를 세특에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맞춰서 써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국어 같은 과목은 국어 수업 중에 막 경제 관련 막 그런 토론을 진행해서 어떻게 해서 막 진행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특에는 국어 세특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 경영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그리고 봉사활동도 한 기관에서 쭉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하나의 봉사기관을 컨택해가지고 3년 동안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봉사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이런 봉사를 통해서 이런 의미를 깨달았고, 그런 나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봉사 동아리 만들어서 저희 지역 사회봉사센터랑 연결해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이 활동들, 제가 의미 있게 만들었던 스토리를 짰던 활동들을 그대로 자소서에 썼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1학년 때부터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지 말고 저도 이제 2학년 때부터 봉사활동 시작했으니까 2학년이라도 좀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2학년 때부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생기부에서 이제 저도 되게 많이 하고 있던 고민 중 하나가 장래희망 진로가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그거 되게 불안해요.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CEO, 2학년 때 교사 하고 3학년 때 다시 CEO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입학사정관분들께서도 고등학생이 당연히 진로가 바뀌는 거는 당연한 걸 아시고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는데 대신에 여러분이 이렇게 진로가 바뀌셨으면 왜 그 진로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소서에서 좀 말해 주셔야 돼요. 왜 바뀌었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전환점에 대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든다면 되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장래희망 바뀌는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생기부 같은 거는 저는 양보단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을 채우기보다는 질적으로 좀 많이 다듬었으면 좋겠다. 자신이 나중에 자소 쓸 때 이렇게 쓸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흐름에 맞춰서 자기가 생활교육부를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생기부 장수가 15장이었는데 거의 14장 같은 15장이긴 했는데 저희 학교 친구들이 다 진짜 전교 1등이 20장 저 15장이면 저는 솔직히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장수는 진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20장 돼도 뭐 붙을 애들 다 붙고 저 15장의 경우도 저 경희대학교 왔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생활기록부 사정관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본 생기부를 보내오는데 그거 20몇 장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좀 자기가 깊게 했던 그 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